김수용 기자의 활기찬 영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주 시의회에 참관을 좀 갔다 왔습니다. 시의원들 열심히 공무원 대상으로 시정 질의하고 또 답도 듣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들은 뭐였냐 하면은 정말 질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이 너무 틈틈이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의하는 시의원들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 자체는 과연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의회가 있으면 시민들이 정말 참관을 많이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관을 많이 가야만 또 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되는 계절입니다. 또 지난주 제가 봉현 산림추위원도 갔다가 소서원에도 갔다 왔는데 영주의 단풍이 아마 다다음 주에 아마 피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 또 많이 좀 즐기시고 또 많이 수확하시고 또 활기찬 영주를 위해서 지역의 많은 정치사안, 행정사안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기자의 영주 한 뉴스입니다. 지난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영주 문정둔치와 부석사이론에서 영주 장날 농특산물 대축제가 열립니다. 부석사이론에서는 이미 축제가 시작되어서 사과 판매 행사를 하고 있고, 11월 1, 2, 3일은 영주 문정둔치에서 다양한 영주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농특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요리쿡, 조리쿡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있고, KBS 방송국에 와서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영주 농특산물에 대한 취재 행사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電動어미, 화전놀이, 인삼 조격체험, 풍기 인삼 조격체험, 영주사과 풍선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야간에는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하고 불꽃놀이 이런 행사들도 열린다고 하니까 영주에서는 문정 둔치에서 열리고 부석사는 부석사 앞마당에서 열리니까 시간 되시는 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에 영주 향토 음식 세계화 교육을 위한 교육생들의 평가회 또 수료회가 열렸습니다. 영주에 사실은 농특산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토 음식들을 아주 빼어난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인삼, 육회, 무쌈 혹은 야채 요리, 연어 인삼, 사시미, 새우튀김, 묵밥, 한우 슈트, 인삼 채소 튀김 등 여러 가지 요리들을 개발했고, 또한 생강 도넛, 대파 스콘, 견과류, 크런치, 올리브, 땅콩 강정 등 많은 음식을 개발해서 지역에서 사실은 향토 음식으로서 영주를 빛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것이 향토 음식 개발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간내에 있는 음식점 식당에서 향토 음식을 팔아보고 또 향토 음식을 좀 많이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제 기존에 소위 말하는 한식 같은 요리도 있고 한식 퓨전 요리 혹은 일식화된 요리들, 그다음에 한식을 양식화된 요리들 이런 요리들까지 해서 포괄해서 영주에 좀 음식들로 지역 식당에 많이 좀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래야만이 지역 농특산물을 많이 알려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뉴스는 아까 말씀드린 영주시의회가 지난 25일 287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회의도 열었지만 또 이번에 여러 가지 현장 사업장이나 현장들을 좀 둘러보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영주댐
종합 개발 사업지를 시의원들이 전체로 방문해서 영주댐 주변에 관광산업단지를 만들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둘러보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가하진 않았지만 영주댐 주변에 관광사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영주시의 노력, 특히 베어링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영주시의 노력들, 특히 이제 리조트 유치라든가 각종 놀이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영주시의 노력에 맞춰서 또 시의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뭐 배도 한번 타보고 지역을 한번 또 이렇게 둘러보면서 영주시 관광사업단지에 대한 고민들을 시의원들이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영주댐 이미 만들어진 게 사실이고 그 만들어진 영주댐에 대해서 조금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의원 모두가 열심히 좀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면 좋은 영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공지를 했었는데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서 8시까지 영주 FM 김수정 기자와 함께 봉다리 다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주 FM 방송 라디오 저희 사무실입니다. 영주로 209-1 후생시장 내에 있습니다. 청취자 뭐 누구나 참가하실 수 하면 됩니다. 봉다리 하나에다가 음료나 술 혹은 과자, 안주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 영주 FM 라디오 방송에 오셔서 저희 김수정 기자와 함께 사는 얘기를 포함해서 영주시에서 일어나는 뭐 다양한 뉴스거리에 대한 제보도 하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가 010-7102-4311입니다.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참가 신청하시면 되고 뭐 빈손으로 오셔도 되긴 하지만 봉다리 하나에다가 음료수나 뭐 과자 정도 혹은 뭐 빵이나 김밥 정도 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수정 기자와 함께 봉다리 다가이 하면서 지역의 여러 문제 또 뉴스 제보거리가 있으면 영주 FM 청취자 누구나 다 참가 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서 8시까지입니다. 자, 매주 행사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기자의 활기찬 영주입니다. 오늘은 김수정이 만난 영주 사람 이창구 풍기인삼축제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참 풍기인삼축제 지난 한 10년 정도 사실 위원장님이 위원장 하셨는데 10년 정도의 뭐 소감, 소회를 조금 길게 얘기하셔도 되니까 또 10년 정도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FM 우리 이 방송에서 저를 불러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또 지역에 이르는 또 방송이기 때문에 네. 또 영주가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11년째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저 기분 좋고 고마운 게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특히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시나 뭐 국회의원 뭐 도의원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분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나름대로는 이제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좋은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지역의 축제가 인삼축제뿐만 아니라 네. 모든 축제가 같이 어울려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이창규 위원장님 시의원도 한번 하셨죠. 네, 그렇죠. 시의원 하셨는데 네. 시의원 하실 때부터 뭐 이제 지역 고향 뭐 영주 풍기를 위해서 좀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가 또 이제 풍기인삼 조직위원회 위원장 하셨는데 우선 뭐 시의원 하실 때부터 활동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뭐 시의원 할 때는 주로 어떤 일 하셨어요? 그 이제 하기 전에는 체육회 네. 활동을 지금도 뭐 체육회 부회장도 하고 있지만 네. 시에 네. 지금 한 30년 동안 이제 체육 활동에만 그렇죠.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네. 뭐 체육회 사무국장도 해봤고 그다음에 복싱연맹 회장도 한 15년 했고. 복싱도 하셨구나. 네. 하셨구나. 이제 친구가 복싱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원래 축구인인데. 그러니까 저 축구에도 들었는데. 복싱 회장 한 15년 했어요 하고 체육회 부회장도 현재 지금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 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제 이 농촌이다 보니까 네. 상업보다는 농촌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 아무래도 사실은. 그렇죠. 뭐 농업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 보면은 상인들이 조금 소외된 감도 있겠지만은 네. 지역에 이제 형평상 그래도 했었는데 나름대로 한 4년을 해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또 주위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4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 이게 또 내가 생각하는 거나 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해 주는 것보다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하여튼 저는 이제 그 2010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역 봉사를 좀. 네, 봉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잘 살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이래서 축제위원장을 해봐서 참 우리 축제를 좀 키워가지고 관광객이라든가 한번 유치해보자 이런 뜻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체육일이지만 체육적으로 많이 안 가고 제가 동인대학교도 사실 2019년도가 졸업을 했어요. 이제 편입에 졸업을 했었는데 또 동원대는 무슨 과 졸업을? 체육과요. 아, 체육 역시. 제가 체육과를 했는데 하여튼 어딘간에 우리 지역에는 70%가 뭐 농민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영주가 좀 부천에 생각해요. 네. 우리 시지만은 뭐 인삼도 하고 싸고도 하니까.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특산물이 한 10가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축제를 하면서 인삼말에는 다른 인삼말은 안 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 한 10가지 정도. 네. 어떤 관광지를 한 7가지를 소개하는 걸로 인삼말을 다 끝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뭐냐면 풍기인삼, 네. 영주사과, 영주한우, 네. 그다음에 이제 풍기인견, 안정쌀, 뭐 순회간 복숭아도 유명하고, 그렇죠. 단산 포도도 유명하고, 네. 그다음에 도라지가 전국에 한 30-40% 차지하고, 맞아, 도라지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양파, 뭐 네. 생강, 네. 뭐 하수오 이런 한 11가지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하수오까지. 우리 영주에 오면은 인삼뿐만 아니라 10가지 이상을 살 수도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소송 부석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으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가 등록되는 영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럴 거예요. 정말 네. 복받은 그래서 땅이야, 사실은. 정말로 우리는 또 선비세상 선비촌, 무서운 마을, 이 무서운 외나무 다리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 만든다 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외나무 다리 만드니까 하해라는 하해. 그렇죠. 그래서 하해 다리다. 그래서 해몽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아까 관광을 다 하고 마지막에 또 이제 다스림이라는 곳 있잖아요. 네, 다스림. 소백산에. 네. 그거 가면은 산림 정말로 산림 치유는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거의 네. 요즘 매주 갑니다. 매주 네. 산림치유. 그거 갔다 와서 마지막으로 가느냐 풍경천 물이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온천에서 목욕을 싹 좋습니다. 하고 서울이나 부산 돌아가시면은 정말 개운하다고 생각하네요. 야, 오늘 이창구 위원장님 완전 관광 가이드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아니,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 자원이 많다. 아, 예. 그래서 이걸 잘 살려서 앞으로도 좀 우리 영주가 발전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솔직히 아쉬운 점은 풍기 인삼 축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풍기의 인삼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삼 축제를 헤드라인으로 해서 사과, 뭐 도라지, 생강, 그래서 영주의 농특산물 정말 대축제. 또 다음 주에 별도로 영주에서 농특산물 대축제를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풍기 인삼 축제를 농특산물 대축제로 확대 개편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나 해보는데 뭐 그런 네, 의견은 국장님 생각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한 오래전부터 저도 얘기도 해봤고 네. 해봤는데 이제는 그 사과도 이제는 옛날에는 여름 사과 있고 무사, 그렇죠. 가을이 사과. 2가지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7월 20일이 지나면은 네. 11월 초까지 부사가 끝날 때까지 사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종류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 좋은 거고요. 또 한우가 또 인삼하고 잘 맞아요. 그렇죠. 한우 축제, 인삼 한우 축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생각인데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축제장에 들어오면 우리는 벌써부터 제가 처음 맡았을 때부터 문화관광형 축제에서 산업형으로 바꿔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럴 필요 있습니다. 왜 바꿨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시장님이 장국현 시장님이 됐는데 왜 바뀌었냐면 이제 문화관광형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 제재 받는 게 많아요. 맞아요. 인삼 뺏기 뭐 하도록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전국에 1등 해야 한 1억 5천 정도의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데 네. 사실 뭐 마음이 1등 하고 싶지만은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죠. 자,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다 팔아보자 홍보도 하고 그때부터 우리 축제장에 오면은 모든 걸 다 입점을 시켜서 사실은 지역 농산물 다 나올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뭐 도라지라든가 하여튼 그런 걸 다 입점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더 발전이 안 됐나. 자, 만약에 인삼 한 개만 달랑 했다 그러면은 축제장 범위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작았을 건데 네. 특산물을 너무 많이 타 보니까 이 범위도 커지고 또 관광에도 볼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안 좋았겠나 하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주 소위 말하는 농특산물 대축제라는 개념으로 물론 이제 풍기인삼 축제라는 헤드라인은 가지고 가지만 깔로 치고 영주 농산물 농특산물 전부 파는 행사를 하는 게 지역 축제를 더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군수 축제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지역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축제들은 좀 규모를 더 줄이고라도 풍기인삼 축제를 정말 지금 규모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규모를 늘려보는 게 의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축제 하는 입장에서 뭐 다른 축제는 뭐 이렇게 이야기 그렇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지만 또 인삼이라는 건 특이한 게 있기 때문에 네. 또 막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니까 또 뭐 좀 저거 한 생각도 가진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네, 있지만 예. 이제 대의를 생각해서 그렇죠. 자 우리가 영주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느냐. 축제하는 이유가 첫 번째 저는 딴 게 없습니다. 영주 경제 발전에서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개인보다는 여러 사람이 덕을 볼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열차가 지금 이제 서울까지 청량리에서는 분기선은 1시간 반이지만 영주는 1시간 40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특산품은 우리가 덕을 볼 수 있지만 공산품은 굉장히 애를 먹을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왔을 때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새로운 공산품 개발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이 서울이 너무 가까이 가다 보니까 지역에 걱정이 더 많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에 나선 지도자분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이제 토론이나 뭐 이런 의논을 많이 해서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잘 먹고 사느냐. 저는 이 생각해요. 왜 멧돼지가 민가에 먹이를 먹으러 내려오느냐. 그 사실 인간이 너무 멧돼지 먹이를 많이 소위 말 뺏어 먹어서 그런 거죠. 산에 먹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산에 사실 도토리 같은 경우는 짐승이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가서 너무 많이 뺏어 먹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내려온 이유는 먹을 게 없이 내려오는데. 그렇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기농 기촌하는 분이나 영주에 막 유입하려면은 야, 영주가 있게 먹고 살기 좋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농 기촌하고 뭐 이제 대기업 유치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은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이라든가 뭐 농민들 그다음에 뭐 기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생각해요. 맞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영주가 잘 살더라. 그런 그렇죠. 거지. 네. 아까 멧돼지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산토끼보다는 지토끼를 잘 지켜야 된다. 아, 좋습니다. 이런 지토끼 얘기를 잘 지킨다는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 조만 생각인데 하여튼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내 나가 보면은 빈 상가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장님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특히 언론이 그죠. 그렇죠. 앞장 맞서서 저도 늘 고향 발전을 위한 시민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삼축제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조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며 또 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그 조직위원회가 이제 재단법인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이 나거든요. 그 이사회란 게 이사 구성은 어떻게 지역에 뭐 농민하고 그러니까 인삼 이제 그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뭐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분도 있고 영주에 있는 분도 있고 일단 그거 뭐 안정에 있는 분도 있고 인삼 관련 얻는 분도 있어요. 아, 있구나. 지역에 그래도 좀 덕망이 있고 또 이런 분들 단체장 했던 분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했기 때문에 뭐 분기 사람만이 아니다. 그렇죠. 네, 뭐 어쩌면 분기가 갖고 분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우리가 축제위원이 한 80명 되는데 80명 네, 되구나. 이제 뭐 회비도 내고 하는데 그분들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소위 영주에 있는 뭐 일반 시민들 사실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인삼 농사를 짓거나 뭐 인삼 관련 업을 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겠네요. 조금 더 많은 그런 우리 이사 중에 보면은 네. 뭐 오히려 아닌 분이 더 많다. 아닌 분이 더 많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이사에서 이제 뽑는 거죠. 이사에서 피선해서 이제 사람을 뽑게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정부위원장님 10년 넘게 하셨잖아요. 난 그게 좀 놀라요. 어느 그래서 조직이나. 저도 지나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처음에는 좋아서 했어요. 저 땅에 처음에 좋아하신다 사실.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막 진짜 제가 뭐 힘든 거 내가 안고 가는데 지금도 안고 갑니다. 그렇죠. 얘기는 뭐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알구나 생각도 했지만은 같이 이제 가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엑스포가 있잖아요. 엑스포. 네. 세계 엑스포를 유치해보자.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거의 10년이 흘러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엑스포도 다 끝났고 이래서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한 10년 11년 하셨으니까 이제는 뭐 다른 후임자들 알아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소문도 있고 또 뭐 그런 의견도 좀 지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이제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엑스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엑스포도 일단은 뭐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네. 이제 주위에서 참고로 나름대로 성공을 뭐 했다. 고생하셨죠. 네. 고생하셨죠. 참 엑스포 유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지금 맞습니다. 사실 네. 세계 엑스포를 네. 좀 뭐 타 지역에서 하던 걸 우리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금산서 네. 했었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어디 지역 얘기는 잘 안 해요. 그게 뭐 아는 사람도 다 그리고 아니까. 인삼도 내가 우리 풍기 인삼이 최고다 이러지 타 지역 이러지 그 명칭을 안 보낸다고. 시군 명칭. 왜? 그렇죠. 혹시 들으면 오해할까 봐. 아니 딴 분은 전화할 수 있는 얘기지만 네. 위원장님 하시는 얘기는 그래서 아니죠. 내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가 보니까 이제 왔어요. 이제 왔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래 앞으로도 어느 분이 하든 간에 저도 경험이 있지만 도와줘야 되고 특히 도와주셔야 되죠. 잘 되려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려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맞습니다. 관심 없는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호응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삼축제라든가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참 영주 시민들이 진짜 많이 도와줬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공이라 얘기하니까 네.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위원장이 한 10년 하셨으니까 사실은 뭐 이제 그만두신다고 해도 또 앞으로 한 5년 10년은 또 뒤에서 봐주셔야 될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또 지역 발전을 하는 지역이 있는 그렇죠. 역할인 거죠. 제가 책임감을 생각해요. 그렇죠. 역할이라고 그래야 생각하고. 되지 뭐 내가 그만뒀다 해가지고 나 몰라 하면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내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잘 되길 바라야 맞아요. 서로 발전되고 맞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 저도 부족한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사람이 많은데 자꾸 이래 감싸주고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채워진 거지. 그렇죠. 100%짜리가 하면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100% 잘하는데 말 도와줘요. 아니 그 실제로는 모든 일은 같이 하는 거니까 내 부족함을 또 채우고 도와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발전하는 거지. 그러면 100%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없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세계 보디빌딩 대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송성영 우리 후배지만은 그렇죠. 한 2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 축제 위원 인삼 축제 위원입니다. 그렇죠. 위원인데 그렇죠. 정말로 그거 자기 사비를 들여갖고 우리 한 사람이 힘들어요. 맞습니다. 저 공치사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제가 해봤기 때문에 2년 전에 보디빌딩 세계대회 사실은 굉장히 큰일 하신 거죠. 그 성격일 때가 알잖아 또. 네. 예? 그 자기 사비를 엄청나게 써가면서 맞습니다. 네. 예? 저와 친장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아닌 사람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참 지금도 내가 축제하면서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 관광객들이 또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주문 좋아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노래자랑 하는데 또 우리가 막 내가 송혜전 TV도 스폰도 받아 해봤더니만 또 홍도 좋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평양시에 또 우리 송 회장이 또 다른 분들도 많지만은 보면 이제 참 이제 특히 체육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또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고마게 생각합니다. 다시 또 인삼축제 얘기를 하자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도 있고 날씨가 좀 더 좋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휴가 또 특별히 더 많이 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땠는지 좀 구체적으로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작년보다는 첫째 이제 날씨가 이 행사 실제 맞습니다. 야외사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씨를 이제 그 날짜를 정할 때도 이사회 할 때도 또 각 시장의 상인도 물어보기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9일 중에 5일간이 공휴일이야. 그러니까 참 네. 좋은 날짜 잘 네. 잡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첫째 이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네. 소백산 절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이 비가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저도 비도 알았었죠. 아유, 조금만 치고 했는데 네. 많이 도와줬고 또 이게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좀 시끄럽고 막 주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행사하다 있죠. 보면 그렇지만은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이거 3일째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시나든가 뭐 의회라든가 이런 분들 하여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인원이 10만 한 13만 원 정도 이상 더 많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우리가 보통 35만 정도 이렇게 보는데 네. 우리가 그냥 뽑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로 합니다. 축제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량 뭐 전화 통화량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뽑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했는데 하여튼 작년보다는 하여튼 조건적으로 많이 좋아져 가지고 감각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인삼뿐만 아니라 요 오면은 뭐
차도 많이 오니까 기름도 이어갈 것이고 그렇죠. 짜장면도 사 먹을 것이고 밥도 먹고 특히 하고. 사과가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맞아요. 사과. 고속도로 나가는 양쪽 보면 사과 파는 데 많고 또 인견도 많이 팔고 맞아요. 인견도 철은 아니지만은 또 그렇죠. 세일을 미리 사가는 하다 사람 보니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여튼 이 특히 도라지는 완판입니다. 도라지는 도라지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도라지는 왜냐하면은 싸글랑해서 도라지 싸니까. 그거 가면 사실 조금 해도 뭐 5천 만 원씩 만 원이면 한 보따리 주니까 그래서 나머지 특산물이 상당히 많이 팔렸다. 그래서 더 저는 그래서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영주 농특산물 대축제라고 해야 된다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농담삼아 영주에 뭐 분기 인삼 농사 지은 사람만 세금 내는 게 아니니까 사과, 인삼, 인견, 뭐 도라지, 생강 뭐 이런 것들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날 수 있는 농산물들을 다 같이 파는 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지역민들에 대한 만족도도 아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늘 좀 주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 맞는 얘기고요. 네. 저는 뭐 싫으면 싫다 나쁜 말 얘기하는 분인데 네. 저도 원래 운동선 출신이라가지고 그러니까 화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잖아요. 맞아요. 그 시기글랑. 네. 근데 난 안 그래. 사촌이 잘 살면 내인데 얻음으로 안 오잖아. 맞습니다. 그 지당 말씀 맞습니다. 얻음으로 안 오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또 내가 얻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같이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을 유도로 해서 나머지 특산물이 아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같이 장사도 하고 왜 인삼 사러 갔는데 또 도라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구경하고 네. 살 수도 있고 도라지 사러 갔다가 인삼하고 인견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축장에 인삼만 사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그 도라지 산 사람 매년 와요. 그렇죠. 알고 온단 말이래. 그럼 왔다가 또 그 축장에서 또 이래 식당에 가서 인삼 튀김하고 소주 한잔 먹다 있게는 술 기분에 또 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같이 상상이 맞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조건이 상당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홍보 발전을 시키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10가지 특산물이 없어요. 전국에 아무리 가도 없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영주만큼 또 관광 자원도 많고 농산물도 많고 정말 알차고 품질 좋은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광 자원도 경주 다음에 우리 영주라고 봐요. 그렇죠. 전국에서. 그렇죠. 7곳 정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면은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수학여행단이 올라 그래도 보통 300명 이상 잘 수 있는 여관이나 그렇죠. 유스터에 있어야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네. 문의는 많이 들어오지만 여행단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 최하 1박 2일은 될 거냐 무조건. 맞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 다니고 온천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첫째 숙박이 첫째 문제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판타지온이 그렇죠. 영주에 정말 제대로 된 리조트가 하나 들어왔으면 하다못해 뭐 리조트 아니더라도 조금 숙박이 좋은 호텔 정도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늘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단체로 오면 잘 데가 없는 게 참 딜레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주 시내보다는 사실은 뭐 분기 정도의 분기나 봉 아니고 영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분 10분 거리인데. 그렇죠. 그 우리가 조건을 해줬냐면은 내가 그 축제할 때 항상 그 마켓 잡으면 그 얘기했지만 관광이 뜨는데 전국에 IC가 이리 가까운 데는 없다. 맞습니다. 예? 예. 요 장소에서 요 시내 5분, 분기서 5분. 그렇죠. 또 관광지도 20분 아닌데 없다. 무속사 20분. 그렇죠. 무선말 20분. 그렇죠. 그 얘기 항상 그러거든요. 이 조건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딱 숙박 시설이 그래서 축제 기간에는 영주의 숙소를 잡지를 못해. 그렇죠. 아마 한 2살 전부터 아마 예약이 다 끝나가지고 그렇지만은 평상시에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평소에도 좀 늘 단풍철에 수학여행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학생들은 또 한 군데 있어야 또 이게 맞아요. 통제가 되니까 관리가 하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야, 유스 호텔 같은 게 좀 생겼으면 안 좋겠나. 네. 맞습니다. 판타지온이 진짜. 저는 이제 분기 인삼이 사실은 이제 그 신재 주세봉 선생께서 소백산 산삼을 이제 분기에 재배해서 사실은 이렇게 조금 확산을 시켰고 본격적으로 확산된 거는 사실은 구한말의 정감록을 통해서 이제 분기에 온 개성상인들이 개성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이 와서 분기 인삼을 확장을 시켰다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분기 인삼이나 분기 인삼 뭐 좀 농민들이나 뭐 생산량 현황은 어떻게 되신대요? 지금 우리가 1541년도에 네.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라는 그렇죠. 500년 됐죠. 이제 주세봉 군수가 부임하면서 와 보니까 이 농민들이 농사 지는 것도 바쁜데 그 산삼을 채취해 가지고 상납하는 노곡으로 이제 바치려니까 그렇죠. 힘든 걸 보고 그 당시에는 불법이에요 그게. 그렇지. 인삼을 심는 게.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참 보고 그 인삼 씨를 채취해서 분기 근계리에 최초 심었어요. 그게 이제 시베지 개삼터라 해가지고 그렇죠. 시베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근계리. 역사가 보통 500년 이랬는데
지금 우리 풍기인삼 농고가 지금 우리 풍기인삼 조합의 헥타가 어디까지냐면은 저 밑으로 군이 그렇죠. 경상북도는 거진 다고. 그렇죠. 경북 네. 강원 남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우리가 역사로 풍기인삼 조합도 한 100년이 넘었어요. 네. 1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인삼농고 한 900년 가야 850, 900년 같은 거예요. 이제 많이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소농이 많이 줄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 인삼값이 좀 하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이제 대농 위주로 많이 가는데 우리 쌀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 인삼이 식품화로 됐지만은 이게 아직도 젊은 층에서는 아직도 조금 부담스럽고, 네, 부담스럽고 또 뭐 비싼 거다 이걸로 굉장히 싼 거예요. 지금 도라지 값밖에 뭐해요. 맞아, 값은 싸졌죠. 그래서 이제 맛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그 3만 원짜리 사면은 네. 인삼은 한 차, 원래는 한 차에 한 750g이 한 차. 네. 차인데 한 되고 한 채가 돼버렸어. 그렇죠. 원래 정한 표시는 차에 차. 한 차. 그래서 750을 사면은 몇 뿌리를 주느냐. 한 12세 뿌리를 맞아, 12 주면은 10 넘게 주더라고요. 그럼 한 개가 예를 들어서 60g이 간다 치잔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우리 몸의 흡수량이 한 15g밖에 안 돼. 그렇죠. 20g 정도. 그러면 그 한 뿌리를 세 등분 나눠서 먹을 때 드시면은 다 먹는 데서 몸이 나쁜 건 없어요. 근데 흡수를 다 못하니 돈이 그렇죠. 값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 번 먹을 때는 세 등분해서 한 번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 다 먹어도 한 뿌리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2뿌리면 12일 먹어요. 맞아요. 돈 3만 원 12일 먹는단 말이에요. 우유 한 개 사봐도 1,500씩 값.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상인들도 이제 막 그런 얘기를 강강히 많이 해주는데 항상 그걸 얘기해야 돼. 관광객들이나 소비자인데 왜. 그래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공짜로 먹을 때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공짜로 먹을 때는. 공짜로 얻어먹을 그렇죠. 돈 주고 사 먹을 때는 지켜라.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지. 우리 진액 이래 예, 퍼먹는 거. 예. 그거도 5g밖에 안 돼요. 흡수량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도 많이 먹으니까 차라리 배 탈라고 하더라고요. 난도 어디 뭐 한 숟갈씩 먹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공짜니까. 조금만 먹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흡수량이 5g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우리가 홍보를 해서 네. 하면은 고마워서 그분들이 더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보면은 굉장히 돈이 적게 드는데도 인삼하면 비싼 줄 알아.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인삼을 선물로 딱 보내면은 받아보는 사람이 돈을 따서 기간거린다고. 그렇죠. 근데 구두 특히 10만 원짜리 줘봐야 뭐 살 게 없어요. 표시도 안 나. 사야 돼. 표시도 안 그래서 참 좋은 거다 이게. 우리 지역의 사과도 마찬가지고. 한우 같은 경우는 줄 서 있어요 가면은 서울 송파 같은 데 가면 맞습니다. 줄 서 있어요. 축협. 줄 서 있어. 맞습니다. 참 우리 특산물이 좋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분기 인삼 관련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저 이제 사람들은 혹시 소비자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인삼 고르고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제 분기인삼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씨를 심어서 네. 1년에 다시 캐요. 그렇죠. 캐서 좋은 것만 다시 골라서 심어. 또 심죠. 맞아요. 그걸 이식삼이라네. 그렇죠. 이식삼. 근데 타 지역에는 씨를 심어서 6년 만에 캐면 6년근이 된 거고. 우리는 이식해서 5년이 딱 해요. 그럼 6년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좋은 것만 심다 보니까 땅이 또 달라요. 딴 데하고. 네. 좀 연주가 참 토양이 좋습니다. 토양 자체가 좀 단단하고 이기 때문에 뿌리가 든든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삼이 보면 이 육질이 몸통이 단단하고 잔뿌리가 많아요. 이 사포닌이 어디가 많냐면 잔뿌리에 사포닌이 많아요. 육질이 단단하고 잔뿌리 많은 걸 고르라. 네. 그런 얘기네. 잔뿌리에 사포닌 함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질이다. 그래서 큰 대기업에서 우리 이제 계약 재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육질이 단단하고 그러니까 모양을 잘 나와. 그런데 이 직파라는 게 씨만 심어 가지고 6년 캐는 거는 몸집이 단단하지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찌글찌글해. 우리말로. 그래서 첫 좋은 거고 잔뿌리에 사포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삼이 좋다. 그래서 삼을 살 때는 색깔을 떠나서 우리 지역 삼은 약간 색깔이 저 검은 티가 좀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있어도 우리 인삼은 색깔은 검은 티가 나고. 쉽게 해서 뭐 까맣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 약간 검은 티가 나고 불구스름한 이렇게 색깔이 나는데 하여튼 몸집이 단단하고 잔뿌리 많기 때문에 잔뿌리 많은 걸 주로 사라. 사면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사포닌 함량이 더 많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뭐 4년근도 팔고 5년근도 팔고 6년근도 판다고 하는데 사실 크기로는 별로 구분이 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색깔이 조금 틀리고 몸이 단단하고 이제 내두를 보고 내두에 이제 내두를 보고 하는 내두를 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차이는 뭐 4년근 하고 이런 건 없어요. 기술이 좋다 보니까. 그지 6년근인데. 기술이 좋아서. 5년 있다 캐는 거는 혹시나 이제 제가 아까 봐서 미리 캐는 거지. 그진 다 6년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분기는 그 6년근이 많다는. 네. 그렇죠. 이제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기술이 좋아서. 네. 참 예전에 어릴 때는 진짜 6년근도 좀 많이 썼는데 지금은 확실히 또 뭐 기술도 좋고 뭐 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5년근, 6년근 사포닌 차이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모 기업에서 자꾸 6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들이 자꾸 그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삼이 이게 우리가 이제 양약은 약국에 지는 약은 꼭 식후에 먹어야 돼. 그렇죠. 왜 그러냐.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속이 쓰릴까 봐 그런 거고 인삼 우리 한약을 지면 공복이 뭐라 그래요. 맞아요. 공복이 뭐래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속이 안 쓰리고 빨리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맞아. 한약은 공복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인삼도 꼭 아침에 일어나서 미리 공복에 그러면 빨리 퍼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알기로는 뭐 저 의학적으로 뭐 박사는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인삼이 자체가 우리 혈압을 이제 이게 저혈압 삼을 약간 올려주고 고혈압 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좋네. 인삼을 먹고 열이 많이 난 사람이 있어. 별난 체질. 별난 체질이에요. 별난 체질이에요. 좋은 말로 특이 체질. 그런 분이 있어요. 1000명에 1명 정도. 그렇지. 그런 분은 홍삼을 드시면은 홍삼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상인들인데도 이제 우리 상인들도 많이 해요.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는 이런 얘기를 많이 주는데 이제 소비자인데는 이 물건을 팔라고 생각하면은 잘 안 사. 그렇죠. 이 물건을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뭐뭐 어디 좋다. 어떻게 잡숴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도 요새는 시에서 교육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앞으로 많이 바뀌어졌지만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자꾸 해서 소비자들이 알고 먹을 수 있도록. 네. 예. 우리 옛날에 엄마가 사골 사다가 빼고 구멍 날 때까지 딸이 먹었는데 인삼도 그렇게 딸이 먹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창구 분기 인삼축제 조직위원장님을 만나서 사실은 10년, 11년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기 인삼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또 좋은 인삼 선택하는 방법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고 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영원히 분기 인삼축제나 지역의 농산물 판매 홍보를 위해서 일해 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자리를 만들어준 방송인데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가 힘난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수종 기자의 활기찬 용주입니다. 오늘 김수종의 칭찬합시다 코너에 봉화군 신활력 사업 추진단 최기탁 사무국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봉화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기탁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이군요. 네. 저는 잘 정확하게 몰랐는데 플러스. 궁금한 건 뭐냐면은 봉화군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서 지난 봉화 은어축제 때 수제 감자 시음회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왜 무슨 활력단에서 수제 맥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지금 봉화군의 새로운 아이템 혹은 새로운 신사업을 이제 봉화군에서 구상하고 있고 봉화 군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제 맥주 얘기 좀 미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제 맥주를 말씀드리려니까 신활력 사업단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그렇죠.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은 농촌 지역인 봉화나 다른 지자체 선정된 전국 100개의 각 지자체들의 당면 과제 소멸화돼 가고 낙후돼 가는 지역을 다시 갱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활력 주체들. 활력 주체라 하면 결국은 주민이겠죠. 그렇죠. 주민의 어떤 조직화와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다시 일깨우고 각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발족한 농림부의 소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봉화군뿐만 아니라 지자체 한 100개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가까이는 영양, 영주, 영주 있어요? 영주인지 몰랐는데. 있는데 이제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특정 목표를 지향하는 사업과는 다르게 조금 더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림이 안 그려져요. 어떠냐면은 신한력 플러스라고 한 뭐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긴 한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앞에 붙은 그 키워드 농촌이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농촌. 이게 뭐 쉽게 접근하는 분들은 이걸 농업과 농촌을 구분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신한력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상이한 문제들을 조금 틀리니까. 예, 각 주민들과 공동체의 어떤 입장에서 접근을 해봐라 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에 대한 그 지명 없이 조금 더 자유롭게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성장하게끔 그리고 유형적 가치보다는 어찌 보면 무형적 가치를 더 추구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봉화군 신한력 사업단에서도 여러 가지의 주민들의 주제를 가지고 응모한 액션 그룹들이 있어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을 이제 액션 그룹이라 칭하는데 지역 액션 그룹 30개가 넘는 팀들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 증대 혹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혹은 또 뭐 새로운 가치라든지 지역의 문화, 교육, 예술 분야에 다양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각자의 주제에 맞게끔 이제 매진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제 맥주 같은 경우가 지역에서 다양화되지 못한 소득원 그리고 컨텐츠들을 다양화시켜보자. 그 일환에서 먼저 제기된 것들이 이제 수제 맥주를 좀 만들어보자. 아, 그래서 감자 맥주를. 그렇죠. 봉화의 주식량 작물 중에 하나 또 지금 유효하게 생산되고 감자가 생산이 많이 나요? 많이 나요? 그렇죠. 봉화에는 씨감자 산업도 있었고. 난 씨감자 하면 그냥 평창 생각하면 나는데. 석포 지역에서 씨감자가 제법 많이 재배됐었고 좀 유의미한 성과도 거뒀었는데 그래서 다시 군수님께서 봉화의 유유 그리고 새로운 소득 작물로 감자를 보급해보자 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재배를 했었고 시범 재배를 했는데 제법 괜찮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템들도 접목을 하고 새로운 주민들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수제 맥주를 한번 적용을 그럼 해보자. 뭐 수제 맥주 관련해서는 뭐 소위 맥주 공장이라 합니까? 맥주 공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안 그러면 위탁해서 OEM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신한력 사업의 좀 특징이 또 녹아 있는데 신한력 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농림부 다른 소관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끔 주민의 역량 강화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음회를 진행한 맥주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에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전문 업체에서 주문 제작하고 그걸 시음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관심을 조금 더 배가시킨 이후에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지금 발굴되어 있는 이제 교육에 참여할 교육단들을 12월부터 교육에 본격적으로 현장 교육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사전적인 활동으로 저희가 시음회를 진행했던 거고 그리고 소비자 구매 력 조사까지도 현재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거고 이후 지자체에서 뭐 하드웨어 지원 사업을 뭐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맥주 만드는 공장은 없고 네.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이나 아이디어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토양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잘 되면 역으로 감자 맥주가 두세 군데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뭐 못 되면 안 될 수 있긴 하지만 또 감자 맥주를 포함해서 유사 제품들까지도 네. 더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씨앗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놀랍네요. 네. 저는 그래서 아니 사실은 처음에 그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라서 야 이게 뭔가 영주는 또 있다는 얘기는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영주는 특별히 활동을 하는지 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봉화는 좀 그런 놀라운 사업이 있네. 그러면 또 뭐 맥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사업들을 구상하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지금 진행 중에 어떤 게 있는지요? 분야별로 워낙 다양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봉화 같은 경우는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과가 기후 변화라든지 그리고 지역이 갖고 있는 토양의 특성, 기후의 특성, 지형의 특성, 그리고 인적 자원의 특성까지 다른 지역하고는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 맞는 재배 방식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웃들에게 조금 더 폭넓게 리스크를 낮춰보는 주민 스스로 극복해보는 사례를 만들어보자 해서 사과 다축 연구회도 현재
발족이 되어서 활발하게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과 함께 그 교육을 보급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까지 개발하는 단계에 현재 접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농촌지소서가 하는 사과를 육종하고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과 농사를 잘 지을까에 대한 아이템 구상들을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일종의 선구자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후발주자들에게 보급하겠다라는 선의적인 의도로 시작한 팀이고 또 주목할 팀 같은 경우는 죽순이라고 있는데 죽순이 뭐예요? 뭐 또 재밌네요. 죽순이? 네, 그 팀 같은 경우도 실은 이번에 올 초에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정책 모형 공모전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해서 지역에 특별 교부금을 1억을 또 안겨주기도 한 팀인데 대단하네요. 그 팀 같은 경우는 저도 참 놀랍기도 하고 지역의 일원으로서 존경도 하는 팀인데 주민 스스로가 주민들 그러니까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죠, 사회적 약자들이 실은 많습니다. 그렇죠, 많죠. 그분들을 주민들이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스스로 발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뭐 엄청난 재력 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사로 있으면 부모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복지 제도에는 뭐 어떤 혜택도 못 받는데 실상은 이분들은 영양실조에 노출되어 있는 지경. 그렇죠. 그분들의 비상 연락 뭐 돌아가신데도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서로 가슴 아파하는 과정에서 방안을 수립하자, 방안을 찾아보자, 우리가 함께 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분들의 비상 연락망을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다가 집에 있는 쌀을 퍼다가 죽을 써서 영양 보급을 하고 하는 것들이 권역 단위, 면 단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자기 기름 떼가면서 부녀회원 각 마을의 부녀회장들이 쭉 보급을 하고 주민들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같이 논의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보고 하는 이런 자발적이고 선의적인 조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독에 쌀을 퍼다 나르는 것도 한계가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선한 분들은 또 주머니가 그렇게 두둑한 분들이 없어요. 맞아, 맞습니다. 네. 돈이 없어서. 그게 지역에 선한 의도를 가진 분들의 뭐 지정 기탁에 의존하고 하면서 매번 죽술 때마다 쌀 걱정을 해야 되고 하던 것들을 신한력 사업에서 조금 더 조직화하고 이분들이 벌써 4년, 5년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화하고 조금 더 체계화하자라는 취지로 저희 신한력 사업에 선정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써주는 거? 죽을 써주는 게 죽순이라는 게? 그렇죠. 그 돌봄의 일환으로서 매개물로서 죽이 활용되는 거지. 죽이 메인은 아닌 거죠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주민이 스스로 주민을 돌보고 우리 눈높이에 맞는 수혜자들을 발굴하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제가 영주에서도 좀 꼭 배우러 한번 가야 되고 가고 싶은 그런 사업이네요. 그래서 솔직히 뭐 저도 다음에 한번 제가 그분들하고 또 인터뷰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또 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사회적 기업이나 관에서 해야 될 일, 관에서 다 못하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정말 지역에서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배려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게 지역 발전에 혹은 지역 활력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럼 또 아주 잘 되는 거 하고 또 미래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봉화군 같은 경우가 이제 주력적으로 푸드 플랜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실은 그게 스마트팜이라는 어떤 생산재의 어떤 수단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지역 농산물 생산과 품질 표준화 그리고 유통 최적화는 어느 지자체나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과제들이고. 그래서 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 주도로 진행하는 것들은 여러 사례에서 규명이 됐어요. 한계가 있다는 게.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현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 그리고 그거를 가공 농산물 식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들 그리고 주민들 단체들 이런 참여와 그분들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 선표에 있어서. 하다못해 동네 축제 하나만 해도
그냥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 별 재미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네. 정말 주민들이 하다못해 돈이라도 만 원씩 걷어서 하는 축제는 자발성도 있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가 하거든요. 예, 봉화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군 행정에서 집중하고 있는 푸드 플랜을 신활력 사업에 참여한 그 주민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먼저 발벗고 나서서 어떤 유의적인 성과들을 유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봉화, 영주 포함해서 이 소백 분지에 있는 태백산과 소백산 이 분기점에 있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유형적 자원. 사실은 뭐 산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산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 내성천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가치 있는 지역인 거는 뭐 더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쪽에 그 임산 자원 혹은 환경 자원을 어떻게 유유 자원으로 잘 활용하느냐, 우리가 발굴하느냐라는 것들은 아직은 고민 단계에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봉화군의 주민들이 먼저 참여해서 지역 자생식물을 기반으로 하는 백두대간 고산 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업이네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수목원하고 연계해서 뭐 또 다른 걸 할 수 있겠네요, 사업들을. 수목원 통해서 저희들이 마을 정원사 양성 과정도 진행을 했고 거기서 유의적인 성과들도 만들어냈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리고 주민들 기호와 눈높이에 맞는 정원들을 작은 정원들을 이제 조성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민들이 작게 먼저 그 소재지부터 시작을 해서 조성을 한 사례들도 있는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각 지역으로 이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봉화군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다양성적인 측면 그리고 주민이 주도해가는 방향 수립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내놔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유의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단하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봉화의 그런 수목원의 양성이나 뭐 정원 같은 것도 더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뭐 영주에 제가 또 몇 번 제안했는데 영주소는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상북도 북부 지역하고 강원 남부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임산물 도매시장. 사실은 도매시장이 별로 없어. 소매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봉화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게 중 하나가 수목원도 있고 하니까 뭐 나무뿐만 아니라 임산물에 대한 포괄적인 도매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거나 유치하는 문제들. 그렇게 뭐 땅만 한 50만 평, 100만 평 확보하면 강원 남부 지역의 농산물 혹은 이제 경상북도 북부 지역, 충북 북부 지역에 있는 임산물을 다 모아서 소위 말하는 유통센터 비슷한 도매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제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상 뭐 우리 인근 지자체 중에 영양 같은 경우가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질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식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영주, 봉화, 영양은 한 권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한 권역이죠. 근데 우리의 뭐 그나마 이 지역에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자원들을 뭐 작은 동네 영양 같은 경우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인데. 그렇죠. 그보다 뭐 산나물 축제 이런 것도 비슷한 거 하더라고. 임산물 활용한 축제도 하고. 규모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봉화라든지 그렇죠. 영주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뭐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원래 옛날부터 뭐 수백 년 전부터 영주 봉화는 원래 한 고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봉화 사람들 반은 영주로 학교 오고 또 영주 사람도 봉화 뭐 정말 봉화가 사람 만나면 같은 고향 사람 만났다고 할 정도로 가까운 게 봉화인데 봉화 요즘 인구가 좀 많이 줄고 있고 사실은 인구가 줄다 보니까 뭐 인구가 줄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빈집도 없어서 청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봉화에 가서 살고 싶어도 집을 못 구한다라고 할 정도로 또 어떻게 보면 다 지역이 좀 작은 데라서 봉화의 활력을 위해서 뭔가 좀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해서 가보는데 불구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전문가 아니라서 그런지 늘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를 좀 봉화에서 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라고 싶어서 행사도 가끔 봉화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데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역 생긴 지는 언제 됐고 뭐 지금은 구체적으로 또 뭐 이렇게 뭐지 지역단의 추진단의 구성원이나 활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한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네, 봉화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22년도에 선정되었고요. 그러면 선정된 건 한 2년 정도 됐네요. 네, 본격적으로 꾸려져가지고 활동한 거는. 사업단이 유형적으로 형성된 거는 작년 23년도부터 이제
추진단이 꾸려지고. 그럼 1년 조금 넘은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이 또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워낙 좀 오래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 초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사업이 이제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는 24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그 활동하는 직원이 활동가라는 그럽니까? 직원이라고 합니까? 활동가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조직 구성은 기본적으로 비상근 단장님이 계시고요. 네. 단장 이하의 사무국장과 이제 사무원, 상근 근로자가 3명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봉화 같은 경우는 참 유리한 제도이기도 한데 이 물리적으로 봉화 같은 경우는 교통이라든지 왕래가 상당히 불편한 그렇죠. 불편한 동네 사실은. 같은 지자체 내에서 차를 끌고 이동을 해도 한 50분씩 이동을 해야 되고 맞아요. 봉화 좌우 소청이나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멀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권역 중심으로 각 코디네이터들을 배치를 해서 주민단체들은 아무래도 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수행에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 그룹들 코디네이터들이 각 권역별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원하는 형태. 그래서 총 인원이 단장 포함 사무국이 4명 그리고 코디네이터 6명 총 10명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 같은데 뭐 도시재생센터에 가보면 상근자 있고 뭐 활동가라고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돕는 마을 활동가들이 다 있거든요. 뭐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겠네요. 네,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조금 코디네이터들. 그래, 그래도 10분 정도가 봉화에 정말 새로운 활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아직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뭔가면 봉화의 신활력단에 대한 뭐 각오라든가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예. 얼마 전 뭐 지자체 내에서의 뭐 행정적인 자리였지만 마을 대표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농민은 감히 행복하려는 꿈이 있지는 않다.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소중한 일입니다. 사실 농민이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나라가 아마 휘청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지자체장님께 마을 대표가 요청했던 거는 좋은 정책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 편을 들어달라.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눈물 나는 얘기네요. 저도 그래서 뭐 아직도 그 얘기가 생생하게 그 자리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사실 신활력을 함께 하면서 항상 각오가 그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뭐 나라에서 떠들썩한 대단한 거를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 한 명 한 명 내 이웃이고 어떤 때는 내 형제이기도 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도로 내몰리는 현재의 이 지역 소멸의 위기들. 농촌의 위기. 이것들을 어떤 식이 됐든 어떤 각오를 더 다지더라도 좀 기여하고 싶다. 함께 해보고 싶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봉화군에서 봉화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에 우리 최기탁 사무국장을 여기까지 불러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봉화군 뭐 영주의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역 소멸의 문제 혹은 농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게 되는 그런 장이었고 제가 정말 뭐 10월, 11월, 12월 뭐 한 2번 더 불러서 우리 최기탁 사무국장과 함께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져봅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조만간 또 다시 뵙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오늘 하루만 이 하루만 모른 척 해줘요. 그대 마음을 오늘 하루만 입안 가득 머금은 얘기를 뱉지 말아요. 모두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맘 이제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잃은 채로 무너져가는 내게 한 번만 손을 내밀어 와주세요. 오늘 하루만 이 하루